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제일 엉터리가 개혁돼야 될 곳이 어디였느냐? 국회, 그다음 언론, 검찰, 노조 이런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이 4대 세력이 연합해서 대통령을 타도해버렸어요. 대통령을 탄핵한 건 누구냐? 언론이 계속 과장보도로 엄청나게 부풀리고, 검찰은 무소불위의, 그야말로 아까 특권이 있다고 했습니다만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수사를 해댔겠죠. 정유라 같은 애는 지금 적색수배입니다. 무슨 빈라덴입니까? 근데 무소불위의 엄청난 법을 가지고 폭력처럼 휘두르고 있어요. 그 언론들, 노조 판 깔았죠. 이번에 촛불시에 돈까지 다 냈죠. 이렇게 해서 국회, 언론, 노조, 검찰이 대통령을 탄핵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는 이거 정말 안 되겠다. 예. 이거는 공정사회로 가기는 멀었다. 왜? 개혁되어야 할 세력들이 오히려 지금 전부 승리자가 되었거든요. 이건 안 되겠다고. 네, 정유필님. 자, 개혁돼야 할 그 세력들이 많죠. 정치권부터 많은데, 오늘은 이 정치권에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하죠. 남지사님, 아까도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치권의 책임도 크지 않습니까? 여야가 붙습니다. 네. 그래서 몸싸움을 해요. 그리고 도끼로 문을 부십니다. 네. 그리고 상대방 의원한테 욕하면서 상대방을 저주합니다. 이걸 보고 과연 우리 젊은 친구들이 저렇게 우리의 대표자들이 행동하는데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이 근원에 뭐가 있느냐? 이 지역주의 위에 있는 정당들이 공천만 하면 당선이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그 위에 누가 있느냐? 이 공천을 주는 공천자가 있습니다. 대통령과 총재든지 당대표죠. 이 얘기는 뭐냐? 정치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네. 이 집중된 사람한테 잘만 보이면 공천받고 그 공천받은 정당은 어느 지역에서 패권을 갖고 있으니까 당선이 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대다수가 싫어하는 거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입법이나 이런 거. 그래서 이 공정한 정치 체제의 핵심은 뭐냐? 대통령과 일부에게 주어져 있는 권력을 어떻게 잘 나눌 것이냐, 어떻게 공유할 것이냐, 이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네, 김부겸 의원님. 예, 아까 정주필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법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면요, 그 합의된 것 가지고 우선 해보자. 그래서 현실에서 적용을 해서 아까 정주필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하네. 그동안 혹시 영립이 공정사회에 대한 키워드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특권을 만들어내고 불공정한 데가 되게 정치권입니다. 근데 정치하는 세 분들이 저렇게 공정을 외치고 있으니 딱하군요. 저는 법치와 자유를 공정의 기본 가치라고 봅니다. 지금 남경필 지사께서는 공유라 그랬는데요. 공유라는 말 속에는 남의 것을 빼앗겠다는 무슨 그런 뜻이 있나요? 그건 아니겠죠. 신뢰라고 하셨는데요. 신뢰라고 하는 것은 공정의 결과이지 신뢰가 있어야 공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뢰를 만들어내고 공정한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법치와 개인의 자유가 제한받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노회찬 의원께서는 이게 나라냐고 얘기하셨는데요. 이게 나라냐는 노래 가사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노래 가사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작사된 것인지는 잘 아실 겁니다. 만일에 잘 아신다면 그 노래를 부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권이야말로 불공정을 만들어내고 특권을 만들어내는데 놀랍게도 정치권에 계신 세 분은 공정에 대해서 공부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Justice as fairness로 기본적으로 공정이 정의가 됩니다, 원래. 공정해 한 절차라야 정의가 보장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 공정한 절차를 만들어내려면 정의에 대해서 여러 이론들이 있습니다. 로버트 노지 같은 자유주의자도 있고 무슨 마이클 샌델 같은 아주 좌파도 있고 또는 비교적 중간 좌파 정도로 존 롤스의 정의론 이런 책들도 있습니다만은 신뢰나 공유라는 것은 결과이지 그 공정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정은 다릅니다. 공정이 되려고 그러면 법치가 되고 개인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야 사회가 공정해지는 것이죠. 네. 그걸 지금 자꾸 우리는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키워드 제시부터 이제 네 분 사이에 잘못된 경제 상식들이 굉장히 많고 심지어
강단의 교수들까지 거짓말을 계속 확대 재생산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요즘 시중에 유행하는 게 급여 소득자 사이에 1분위, 10분위 소득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졌다고 걱정하는 주장들이 책으로도 나오고 많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도 의미하실 텐데 여기 우리 5명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5명이 예를 들어 정규제가 1분위 제일 소득이 작고 우리 노원님이 제일 소득이 많은 순서대로 5명이 있는데 한 명이 새로 일자리를 얻었어요. 그래서 6명이 되었습니다. 이 새로 일자리 들어온 사람 당연히 급여가 낮죠. 그러면 노원님하고 이 새로 들어온 일자리의 격차는 굉장히 벌어집니다. 그런 통계를 가지고 마치 원래 1분이었던 사람이 가난해진 것처럼 속임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대학교 모 교수가 말도 안 되는 통계를 가지고 거짓말을 해서 제가 몇 년 전에 거짓말이라고 명색대학 교수가 그래서 되겠느냐고 했더니 좀 조용해졌어요. 이번에는 고려대학교 모 교수가 나서가지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펴면서 온 국민들을 마치 우리 사회가 개판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짓말 책을 쓰죠. 지금 그런 겁니다. 네, 제가 말씀을 좀 드리죠. 이번에 일요일 날 아침부터 이제 그 TV 보다가 열받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니까 이제 저는 현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건 이런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나아질 수 있다. 남 탓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노력하면 나아질 수 있는 사회를 바라는 건 뭐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한 달 전에 우리 통계청이 한국의 사회 동향이라는 자료를 갖다 발표를 했는데 거기 보면은 22년 전에 1994년에는 열심히 노력하면 당신 나아질 수 있느냐 했을 때 60%가 나는 그럴 것 같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열심히 노력하면 나아질 수 있다라는 데 대해서 긍정적인 답을 한 사람이 이제는 20%로 20년 동안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특히 출산이라거나 결혼할 그 연령대인 30대 그 경우에는 내 자식 때는 나보다 더 못해질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70%나 돼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하면 이 이유가 내가 노력 안 해서 생긴 결과가 아니라 노력해도 나아질 수 없다가 10명 중에 나아질 수 없다서 10명 중에 8명이 노력해도 나아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사회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에 가장 유명했던 말이 뭡니까?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 그 어린애 얘기죠. 어린애 얘기. 어린애 얘기를 가지고. 이런 게 공정하지 못한 겁니다. 이 정유라의 얘기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친구들이 수십억짜리 말이 실력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도 자기 말도 안 해요. 옆구리 찔러가지고 대기업 재벌로부터 강탈하다시피 얻어낸 말이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실력이라고 얘기하는 속에서 내가 노력해도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불공정 사회고 이걸 고치지 않은 게 촛불 민심 아닙니까? 근데 그 촛불 민심 뒤에는 뭐 주사파가 있다는 식으로 또 말씀을 하시니까 공정을 외치면 그 뒤에 주사파가 있는 겁니다. 제가 주사파라는 얘기 안 했는데요. 그 얘기.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작곡자가 늘 아시면 그 얘기를 못 하겠다고 얘기하니까 바로 주사파라고 자백을 하시는군요. 지금 얘기하신 아니 이게 지금, 나라냐라는 구호가 먼저 나왔고 그것이 노래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거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 얘기는 조금 두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 통계입니다. 그게 지금 전혀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 94년에 비해서 쭉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통계가 아니고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아닙니다. 그 통계청에서 낸 여론조사 결과가 포함된 통계청 자료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가 완전히 언론들이 거짓말로 쓴 겁니다. 아니 언론에 계시면서 자꾸만 아니 언론 그러니까 탐사하지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에 있어서 죄송한데 94년부터 20년 동안 떨어진 게 아니고요. 94년도부터 2006년까지 엄청나게 떨어졌다가 지금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는 아주 플랫하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언론들이 쓸 때 94년하고 비교해서 지금 엄청나게 떨어진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닙니다. 2006년, 제가 마지막 통계는 2006년 차하고 비교한 겁니다. 아니, 그 통계를 다 돌아가셔서 아마 비서감을 잘못 정리해 주신 모양인데. 제가 직접 정리한 겁니다. 새로 하십시오. 거기 보면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네. 통계를 제대로 못 자, 해야 되는 게 아니, 지금 들어보세요.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대통령 잠깐만요. 변호인으로 나온 분하고 같은 얘기하고 2006년부터 노 의원님하고 아닙니다. 이거 정규필님. 통계를 잡아야 됩니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는 오히려 중간층과 상층부가
조금 늘어났다는 게 실제 통계예요. 아니 뭐 그런데 그 얘기는 다 밝혀보면 다 네, 그거는 사실을 좀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정주필님, 예, 저도 자, 우리 김부겸 하지 강의원님 마세요. 중간에 좀 말씀 좀 정주필님, 하시죠. 네. 지금 아니, 아까 통계를 가지고 정주필님, 이거를 아까, 장난을 치면 안 되죠.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장난치는 게 아니고 그 이제 한국의 불평등에 관해서 연구해온 학자들이 많습니다만은 동국대학의 김낙년 교수가 한 2년에 걸쳐서